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농업계에도 어려움을 겪은 분야가 많습니다. 특히 곳곳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등교 중단이 이어지면서 학교 급식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들의 고충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감염병 대유행 사태가 재발하기 전에 서둘러 학교 급식 농산물 공급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학생이 있는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하고 있지만 학교 급식 납품 농가들의 어려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인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면서 등교 수업을 중단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올 가을 겨울에 2차 팬데믹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건의료학계의 경고까지 나오면서 학교 급식용 농산물 공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먼저 계약 재배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에 계약 재배 항목을 추가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학교 급식 납품 농가들이 지자체 또는 유통업체와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 계약이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입니다. 재난이나 질병으로 계약이 파기되니까 모든 피해는 농민이 뒤집어 쓰는 거 아닙니까? 농산물 재해보험에 계약 재배를 할 시 질병이나 재난으로 계약이 파기되어 농민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공급하지 못할 시 재난의 일종으로 봐서 농산물 재해보험에 그걸 포함시켜서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아울러 긴급 상황 발생 시 중앙정부가 빠르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현재 지방사무로 규정된 학교급식 담당 업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방사무로 되었으니까 교육청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중앙정부가 어떻게 지침을 내리거나 할 방법이 없는 거죠. 학교급식 예산 중에 무상급식비를 중앙정부가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중앙정부가 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학교급식 납품 농가들은 또 학생가정 꾸러미 지원 사업을 직접 배송해 본 결과 친환경 농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엽채류 농가들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고온에 취약한 엽채류는 여름철 식자재 꾸러미에 넣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증요법에 불과한 꾸러미 사업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인 단체는 올가을 2차 팬데믹이 오거나 또 다른 바이러스가 창궐할 경우 전국의 각급 학교를 긴급 재난급식소로 지정하고 농가에서 식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모두 조리한 뒤 도시락 형태로 가정에 배달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의 한 지자체는 올해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해 눈길을 끕니다. 충남 당진시가 그 주인공인데 다품목 소량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시가 직접 나서 연중 고정 가격에 농산물을 매입하고 있는 겁니다. 당진시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관내 64농가 그리고 유통업체와 3자 간 계약을 맺고 감자, 양파, 당근 등 43개 품목의 농산물을 당진시 학교급식에 조달하고 있습니다. 농가에게 고정 수입을 안겨주는 동시에 수급 상황이 변해도 가격이 지지될 수 있도록 매월 달라지던 매입 가격을 고정해 계약했습니다. 매입 가격은 최근 3년간 시장 추락 가격에 평균 단가를 적용해 농가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고 안전한 농산물을 먹는 계기가 됐고 농가 입장에서는 3년 평균 연중 단가 계약이 됨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거예요. 코로나19가 엔데믹, 즉 풍토병으로 자리 잡을 우려가 크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 농가를 위해 이제 더 이상 꾸러미 배송과 같은 땜질식 처방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 경정 예산이 통과되자 이제는 예산 사용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14개 추경 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 지원과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코로나19 피해로 시름했던 영농 현장이 이번 추경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손현진 기자가 전합니다. 35조 원 규모의 3차 추가 경정 예산 통과로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촌 관광 활성화, 영농자금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번 3차 추경에서 농업 농촌 분야에는 총 2,905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총 14개의 추경 사업을 조기 시행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업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세부 지원책으로는 우선 국산 농산물과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 관광을 살리기 위해 748억 원 규모의 할인 쿠폰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1만 원의 농산물 쿠폰은 400만 장, 1만 원 상당의 외식 쿠폰은 330만 장, 3만 원 상당의 농촌 관광 쿠폰은 총 6만 장 배포됩니다. 농산물 쿠폰으로는 8월부터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국산 농산물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식 쿠폰은 주말에 외식업체를 5번 이용할 때마다 1만 원 상당으로 제공되며 농촌 관광 쿠폰으로는 농촌 지역 숙박 및 체험과 특산품 구입에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국민 사용 가능하신 거예요. 어쨌든 소진되면 끝나는 거니까요. 개념상으로는 선착순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이 밖에도 정부는 32억 원을 들여 식사 문화 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지자체의 안심식당 지정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정부 출연금 1,000억 원을 이달 중 집행해 농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정책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3억 원을 들여 농식품 수출업체의 수출 물류 비용을 지원하고 태풍과 같은 재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00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농업 정책 자금 금리를 한시적으로 낮추고 올해 상환해야 하는 원금은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해마다 농촌진흥청은 한우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유전 능력이 뛰어난 한우를 보증 씨수소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보증 씨수소는 한우 품종 개량에 활용된다고 하는데요. 올해 20마리가 선정됐고 그중 5마리는 유전 능력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씨수소 정액 중에서 상위 10%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한우 보증 씨수소 20마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우 보증 씨수소는 매년 한우를 대상으로 국가 단위 유전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선발됩니다. 유전 능력은 혈통 등록과 외모 심사 결과, 유전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가 이뤄집니다. 농진청은 선발된 보증 씨수소를 농가에 보급하고 이를 전국 한우 품종 개량에 활용합니다. 실제 매년 보증 씨수소 보급 후 한우의 유전 능력을 평가해 본 결과 도체중과 등심 단면적, 근내 지방도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선발된 20마리 씨수소 중 5마리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씨수소 정액 유전 능력 중 상위 10%에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뽑힌 씨수소는 현재 판매되는 그 정액 씨수소 유전 능력 중에 상위 10%에 포함되는 개체가 한 5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평가 결과를 좀 새롭게 참고하셔서 농가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농진청은 2018년부터 유전체 정보 평가 체계 개선을 통해 씨수소 유전 능력 추정값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정확도는 67%에서 72%로 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한편 이번에 새로 선발된 보증 씨수소의 정액은 오는 8월부터 농협 한우 개량 사업소를 통해 보급될 예정입니다. 농진청은 한우 씨수소 유전 능력 평가 결과는 6개월마다 새롭게 제공되므로 농가들은 이를 참고해 최신 정보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농가에서 계획급여 프로그램을 통해 개량 목표를 설정하고 보유 중인 암소의 장단점을 파악 후 씨수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올해 8월부터 시행 예정인 재사용 화환 표시 제도의 과태료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화환 판매자가 지침을 어길 경우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데요. 국산꽃 소비 활성화를 위해선 재사용 화환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화훼 농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겁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 단속 기준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화훼 산업 발전 및 화훼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재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 5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지만 과태료 기준이 낮다는 화훼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입법 예고에 따르면 재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화환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 원, 2회 800만 원, 3회 이상이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입법 예고된 내용에 비해 200만 원가량 과태료가 상향된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화훼 생산자 단체들의 과태료 현실화 요구에 따라 과태료를 상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며 법제처 지침에 따라 과태료 상한선인 1,000만 원의 50%인 500만 원을 과태료 하한선으로 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이나 의견 중에 일부 저희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나온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법제처 과태료 지침에서 원래 법에서 정한 금액의 50% 이상을 과태료로 부과를 하게 돼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절화의 많은 부분이 화환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매년 국내 경조사에 사용되는 화환 700여만 개 중 20에서 30%가량이 재사용 화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전체 화환의 50%가량이 재사용 화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훼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사용 화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화훼 생산자 단체들은 정부의 재사용 화환 과태료 상향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화환 규제 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사용 표시뿐만 아니라 생화와 조화 비율, 생화의 원산지 표시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재사용 화환뿐만 아니라 새로운 화환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조화가 얼마나 들어가 있고 이런 거 다 넣어달라고 했고, 그리고 재사용 화환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판매처나 이런 것만 기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생화의 원산지도 이 안에도 명기하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다 하기를 바랬는데, 꽃 소비 감소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위기에 처한 화훼 산업. 화훼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소포장 채소나 미니 과일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나주배 본고장에서 미니 과일 시장을 개척한 청년농이 있어 화제입니다. 삼색 애플 수박으로 나주배의 명성에 도전하는 박정규 씨를 남수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곡창지대로 손꼽히는 전남 나주. 임금님께 진상한 나주배로도 유명한 이곳에 요즘 수상한 과일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우스 안을 가득 채운 건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사과같이 보이는데요. 노란색, 흑색, 줄무늬까지 색깔도 다양합니다. 이 수상한 과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사과가 아니라 수박이에요. 애플 수박이에요. 크기만 작을 뿐 잘라보니 빨갛게 잘 익은 수박입니다. 껍질이 얇아 사과처럼 깎아 먹을 수도 있는데요. 볼수록 신기합니다. 부모님 그 농기계 사고가 조금 있었던 게 좀 터닝 포인트가 돼서 귀농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와 함께 백화점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 애플 수박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5년 동안 한 자리에서 애플 수박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에서 처음으로 애플 수박을 도입한 터라 정보를 얻기 위해 경북 문경의 선도 농가부터 충북의 수박 연구소까지 전국을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아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간 들였던 노력들은 값진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18년 4H 경진대회 창업 육성 활동을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고 스마트팜까지 접목시킬 수 있었습니다. 300평으로 시작한 농장은 800평으로 커지고 재배하는 애플 수박도 3색으로 늘었지만 고수익을 위해 속도를 내기보다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농법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화학 비료 대신 미생물 배양액으로 땅에 힘을 기르고 가지를 엮어 수박을 공중에 띄우는 일입니다. 애써 키운 수박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공중에 매달린 수박을 한다고 해서 네가 농사답게 짓겠냐, 농사를 망해먹으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지가 그걸 성공을 하더라고요. 이같이 위험천만한 시도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지를 Y자로 엮어 수박을 공중에 매달면 빛과 수분이 수박에 골고루 닿아 당도가 높아지고 품질 또한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스마트팜을 도입한 후론 일손 부족도 해결하고 원격으로 온도와 습도를 제어할 수 있어 농사가 더욱 수월해졌다는데요. 남는 시간을 활용해 SNS 홍보와 실시간으로 고객과 소통하면서 매출도 크게 늘어 전체 물량의 70%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래로 갈수록 계속 이제 1인 가구가 늘어가잖아요. 소가종 애플 수박이 점점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소비자가 찾는 작고 맛있는 이제 과일들을 선호하는 그런 거에 맞춰서 농장에 좀 대입을 시키고 더 발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귀농 5년 차. 아직 서툰 농부지만 농사에 대한 열의만큼은 야무진 박정규 씨. 그의 농장에선 오늘도 큰 꿈을 품은 삼색 애플 수박이 익어갑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협 경제지주가 한우농가의 현장 컨설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우농가 경영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축협에 보급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축협 컨설턴트가 한우농가의 경영 현황을 타 경영체, 과거 진단 결과 등과 비교 분석해 보다 체계적인 농가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농협은 앞으로 전국 축협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한 컨설팅 기법 등을 교육하고 한우농가 현장 밀착 컨설팅 사업 대상 농가의 무상 경영 진단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노지고추 전염병 관리에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도 농기원에 따르면 탄저병, 역병 등의 고추 전염병은 6월 초에 발병하기 시작해 잦은 강우로 습도가 높아질 경우 발병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탄저병과 역병을 예방하려면 강우 전에 약제 살포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강우와 함께 강풍도 예상되는 만큼 강풍 피해 예방을 위한 지주 및 유인줄 결속도 미리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4월에서 6월 말까지 농촌 일손 돕기 등을 추진한 결과 당초 계획 대비 14.3% 초과한 12만 2,266명의 인력을 공급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도, 시군, 농협, 일자리센터 등을 연계해 농업 인력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농촌 고용 인력 지원센터를 당초 17개소에서 28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등 인력 수급을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군 농협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속적으로 농촌 인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철원군이 코로나19로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추진합니다. 대상 농기계는 트랙터와 퇴비 살포기 등 모두 970세대이며 해당 장비는 최대 3일까지 임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철원 지역 농가로 희망자는 동송 김화 갈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군 농기원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5천여만 원에 이르는 임대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농기계 임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 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 과채와 과일 전망 준비했습니다. 먼저 과채 부문 살펴보겠습니다. 수박과 청양개 풋고추의 출하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참외, 애호박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하량에 따른 가격 전망을 알아보면요. 수박은 출하량이 증가하지만 품질이 양호해 전년 대비 높아질 전망이고 참외는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토마토의 경우 일반 토마토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높을 전망이고요. 대추형 방울토마토는 출하량이 증가하지만 소비가 원활해 전년보다 가격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런 토마토의 출하량 변화는 일반 토마토에서 대추형 방울토마토로 품종 전환하는 농가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올해 대추형 방울토마토의 품질 또한 전년보다 양호한 것으로 소비자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청양개 풋고추는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반면 일반 풋고추는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애호박과 백다다기오이 7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아지고 취청오이는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아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과일 7월 전망 보겠습니다. 사과, 복숭아, 거봉포도는 출하량이 감소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배와 감귤은 출하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품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과는 저장사과와 햇사과 출하량이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고
배는 출하량 증가로 6월에 이어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우스 온주는 출하량이 전년 대비 증가해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포도의 경우 거봉과 캔버럴리의 출하량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샤인머스켓의 출하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샤인머스켓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 가격은 모두 상승할 전망입니다. 복숭아 7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높아질 전망이고요. 품질은 전년 대비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입 과일의 7월 전망을 알아보면요. 키위를 제외하고 체리와 자몽, 망고, 레몬, 아보카도, 바나나, 파인애플의 7월 수입량은 전년보다 감소할 전망입니다. 2020년 주요 과일 생산량은 감귤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욱 구체적인 농업 관측 정보는 농업관측본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반복되는 7월입니다. 비타민과 영양 가득한 채소, 과일로 활력 높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